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도 3회차 실기시험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구성타당도 나왔네요. 뭐 누워서 떡 먹기죠. 구성타당도 세 가지,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요인 분석이다. 먼저 요인 분석부터 여러분들 쓰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요인 분석. 각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끼리 묶어주는 걸 요인 분석이다. 요인끼리 중요한 요인끼리 묶어준다. 요인 분석. 또 신개발 검사와 비슷한 구성. 여기서는 구성 개념이 중요합니다. 구성 개념과 기존 검사와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거다. 그래서 신개발 검사와 비슷한 구성 개념의 기존 검사와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거.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수렴 타당도가 높다. 변별 타당도는요, 신개발 검사가 있고요. 또 여기는 비슷한 구성 개념이죠. 수렴은 같이 수렴되는 거니까요. 비슷한 구성 개념이고 여기는 다른 구성 개념이에요. 변별력을 가려내는 거니까요. 신개발 검사와 다른 구성 개념의 기존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구한다. 다른 구성이니까 서로 다르니까 상관관계가 낮아야겠죠. 그래야 좋은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다. 그래서 포인트는 비슷한 구성 개념, 여기는 다른 구성 개념, 무엇과 신개발 검사 이렇게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가보시죠.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 상담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진로 차서전, 의사결정 일기 오랜만에 나왔네요. 뭐 기출 문제입니다. 옛날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4점짜리예요. 간단합니다. 이런 문제 모르면요, 그냥 여기서 유추해도 됩니다. 소설 쓰면 되겠죠. 비스무리하게. 차서전,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 이걸 쓰는 게 차서전 아니겠습니까? 저도 자서전을 썼죠.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 옛날에는 노숙자였다가 대학 교수가 됐다가, 예. 지금은 이제 회사를 하나, 교육회사를 오픈했습니다. 명품 에듀케이라는 회사를 오픈해서 또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저번 주에는 CTS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CTS의 제 과거에 대한 얘기를,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를 책을 기반으로 또 방송을 했죠. 그래서 CTS 내맥이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해서 또 방송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서전인데 뭐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요. 내담자가 과거에 어떻게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기서 그대로 말만 풀었으면 돼. 내담자가 자서전 과거니까 내담자가 과거에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했는지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외울 것도 없죠. 의사결정 일기는요, 내담자가 현재, 여기는 과거고 여기는 뭐예요? 현재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알아. 현재 의사결정을 알아보는 것은 의사결정 일기. 과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알아보는 건 진로사죠. 쉽죠? 3번 갑니다. 노동수요 탄력성, 이건 우리 누워서 떡 먹기죠. 네 가지. 노동수요 탄력성, 일자리가 탄력성, 왔다리 갔다리 한다. 즉 기업에서 갑질이 심하다. 갑질하면 뭐가 떠올라요?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에 오일남 씨가 갑질 겁나게 하죠. 오징어 게임에서 사람 죽이고 지는 낄낄대고 웃고,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총 맞았다. 대다수 총 맞았다. 대다수 총 오징어 게임. 제가 이런 소국 엄청 강조했을 겁니다.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일자리는 탄력적이다.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일자리는 탄력적이다. 노동 수요 탄력성이, 생산물의 탄력성이 클수록 여기는 생산물 수요가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 총 생산비 중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이것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총 맞았다. 또 점수 먹고 들어갑니다. 4번 가보시죠. 인지정서에서 당위성의 뿌리, 비합리적 신념의 당위성의 뿌리, 이것도 거저먹기죠. 자기 자신, must, 당위성이라는 건 must죠.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조건에 대한 당위성, 조건에 대한 당위성을 다른 말로 세상에 대한 당위성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웃기지 마라. 뻥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웃기지 마라. 성공 못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당위성, 타인은 나를 반드시 존중해줘야 된다. 웃기지 마라. 존중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도 쉽습니다. 5번 갑니다. 심리검사 사용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 이거는 6가지만 쓰시오. 6가지만 쓰라는 건 6만 가지도, 600만 가지도 넘다. 600만 가지. 600만 가지. 600만 가지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600만 불의 사나이. 100만 가지 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100만 송이 장미. 100만 송이, 100만 송이, 100만 송이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런 건 그냥 상식적으로 쓰면 모두 정답 처리해준다는 겁니다. 그대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생각 안 나면 그냥 느낌대로 괜찮은 문제 쓰면 됩니다. 심리검사 윤리적 문제에 관련해서 주의할 윤리적. 뭐 차별적으로 심리검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써도 되겠죠. 또 인정에 끌려서 심리검사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다 답이에요. 그냥 쓰면 정답 준다. 여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인지는 대가리라고 한다.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타당하지 않으니까요. 타당도 있게 글짓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당연하겠죠. 평가 기법이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겠죠. 시대가 계속 바뀌니까요. 또 일단 내 남자에게 결과 보고시 다른 사람에게 오용되지 않아야겠죠. 비밀도 보장해야겠죠. 표준화해야겠죠. 과학적 절차를 따라야겠죠. 객관적 해야겠죠. 해석에 적절한 증거가 있어야겠죠. 피검사 검사의 목적과 본질을. 그럼 이것도 말장난하세요. 검사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 피검사는 검사의 본질을 알 권리가 있다. 그럼 여기서 2개 나왔네요. 검사의 채점과 여기도 마찬가지죠. 검사는 채점에서 적절한 증거가 같이 된다. 2번째, 해석할 때도 적절한 증거가 같이 된다. 그럼 벌써 4개 나왔네, 여기서도요. 과학적 절차를 한다. 5개. 표준화한다. 6개. 이게 쭉쭉 엿가락처럼 늘어 빼면 6만 가지도 넘겠죠. 실기가 어려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글자를 그대로 외워요. 상담자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검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상담자는 또 까먹으면 또 차고 나면 상담자는 이런 거 외운 사람 아주 미쳐버려요. 성격 고쳐돼요. 상담사가 가는 아냐 는이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미친 거죠. 글자를 외우지 마세요. 타당도 있게 쓰면 되겠다. 6번 갑니다. 직업으로 부자단 활동. 이것도 뭐 우리 기본 나오죠. 그냥 척 보면 압니다. 이영경 나오죠. 배구 선수 이영경 씨가 생각나죠. 5가지 이영경 수사. 이영경 이자 및 임대를 둔 것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을 인정한다. 연사 고시업 쓸 때 나오죠. 고시업 쓸 때 연사 없음. 연금법 및 사회보장법, 연금법 및 사회보장법 등에 의한 수입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자 및 임대를 둔 것 같은 등과 같다는데 제가 어떡할게요? 다 외울 거 없습니다. 경마, 경륜 등과 같은 수입이 있는 경우는 직업을 인정한다. 또 수용소 내에서 법률에 의해 강제 노동하는 경우는 직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 내 수용자의 시설의 활동은 직업으로 본다. 또 가사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이 2가지는 뭐예요? 속박된 상태에서의 직업으로 보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2가지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트림이 나오는데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트림 수가 들렸으면 여러분 이해 부탁합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뭐 힘드니까 바카스를 먹고 이제 커피를 먹으면 이렇게 트림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직업을 보지 않는 활동은요. 많이 나오면 6개만 나옵니다. 6가지. 4점이 아니라 5가지니까 5점이겠죠. 그래서 6가지면 뭐 이영경 얘가 수사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7번 갑니다. 표준화를 위한 수집된 정보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났다 이겁니다. 정규 분포는 뭐예요? 종 모양이죠. 종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점수를 너무 쉽게 내거나 어렵게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높여주거나 낮춰서 정기분포분을 만들어준다. 완곡법. 또 끝에 끝에 빵점 3개 있습니다. 그래서 빵점을 잘라서 꼬리의 편표가 작을 때 꼬리를 잘라서 정기분포를 만드는 거 절미법. 각 면접을 환산해서 각 점수의 100분위를 찾아서 그 100분위에 해당하는 지점수를 찾는 방법 면접 환산법이다. 그래서 이것도 딱 떨어집니다. 표집 절차에 오류의 원인이 있다. 그래서 표집 절차에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 3가지 포인트 잡고요. 8번 갑니다. K 제과점의 하루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케이크의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종업원의 일당은 80,000원일 때다라고 써 있습니다. 일당이 얼마예요? 이게 임금이 되겠죠. 임금이 한 개 생산물 가치 이윤 극대화 내용이네요. 이윤 극대화 지금 뭐예요? 임금과 뭐예요? 한 개 생산물 가치가 찌찌뽕할 때다라고 우리 필기에서 징그럽게 배웠습니다. 그대로 대입만 시키면 돼요. 임금은 80,000원이라고 써 있죠. 지가 다 써 있어요. 이렇게. 임금은 80,000원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생산물은 추가분이죠. 추가분은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음표고요. 생산물 가치죠. 가치는 가격입니다. 가격은 얼마예요? 10,000원이라고 제가 써 있네요. 10,000원. 한 개 생산물을 구해야겠죠. 그럼 표를 2칸을 더 그리면 4칸이 되겠죠. 4칸을 그리면요. 케이크의 생산량이 나오고 우리가 구하는 건 뭐가 필요합니까? 한 개 생산량이 필요하죠. 한 개 생산량은 추가분입니다. 추가분. 한 개 생산량이라고도 하고 한 개 생산물이라고도 합니다. 추가할 때 변화분이 없으니까 0이죠. 한 명을 추가했더니 10개를 표현해요. 10이죠. 10 빼기 0은 10이죠. 2명을 추가할 때 18개를 표현해요. 18 빼기 10은 8이죠. 3명을 추가했더니 23개를 표현했네요. 23 빼기 18은 5죠. 4명 했더니 27개예요. 27 빼기 23은 4다. 한 개 생산물 양을 구했고요. 한 개 생산물 가치를 구해야겠죠. 가치는 뭐예요? 돈만 곱하면 되죠. 돈 곱하니까 빵원이죠. 여기는 뭐예요? 10,000원에 10개니까 100,000원이 되겠죠. 8개니까 80,000원이죠. 여기는 50,000원이 되겠네요. 여기는 40,000원이 되겠고요. 일당이 80,000원이니까 80,000원 들 때 여기네요. 2명 할 때가 이윤 극대가 오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디테일하게 이제 문제 나왔죠. 근로자 2명인 경우 노동의 한 개 생산량은 2명일 때 한 개 생산은 18. 여기죠. 여기 한 개니까요. 8개 딱 나왔고요. 3명일 때의 노동의 한 개 생산 수입은 3명일 때는 5개죠. 5개인데 수입은 단가가 얼마래? 10,000원이죠. 5 곱하기 10,000원 하니까 5개고 10,000원 곱하니까 50,000원이다. 겁나 쉬워요. 이 수학도 산수예요. 근로자 80,000원이 이윤 극대가 이루어질 때 제과점 채용 근로자 수는 80,000원일 때 채용 근로자 몇 명이에요? 2명이죠. 2명. 2명일 때 한 개 생산물은 뭐예요? 18개. 때로 쓰면 돼요. 허당 문제예요. 그냥. 꽁으로 먹고 들어가는 문제죠. 계산 문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계산 문제 하나가 10% 6점짜리예요. 기본적으로 산수만 더하기 빼기만 해도 6점 먹고 들어가는데 이걸 왜 포기합니까? 9번 갑니다. 게스탈트 상담 기법 3가지. 이것도 필기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까? 욕구와 감정의 자각.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자각, 느끼게 해서 미결과제를 해결하라. 비의자 기법, 비의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맞은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맞은편에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결과제를 푸는 방법. 뜨거운 자리 직면이죠. 돌직구를 날려서 미결과제를 해소하는 방법. 3가지. 얘는 3가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3가지만 찍어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바보가 어떨 때는 이거 외우고 어떨 때는 이거 외우고 어떨 때는 이거 외우고 어떨 때는 이거 외우고 왔다리 갔다 하다가 자고 나면 또 외우고 이런 것만 안 하면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죠. 10번 갑니다. 심리검사에는 선다형이나 예, 아니요 등 객관적 자기보고식, 객관적 문제 유형이고요. 자기보고식은 자기가 체크하는 겁니다. example 예를 들면 김덕희 교수의 강의는 어떠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관적 질문은 교수님 강의 너무 재밌고 찌찌뽕 너무 아름다워요. 공부를 쉽게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객관식 질문은 뭐 좋다, 매우 좋다, 보통이다, 안 좋다, 매우 안 좋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단점이 뭐예요? 자유로운 자기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렇겠죠.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왜곡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제가 제 강의를 평가하는데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매우 좋다, 매우 좋다, 매우 좋다 다 쓰겠죠. 이렇게. 또 반응 경향성으로 인한 왜곡 가능성. 반응 경향성. 뭐 이렇게 뭐 하면 귀찮아. 공부하게 되잖아. 그냥 대충. 그럼 제 강의가 싫어요. 그럼 이런 거. 반응 경향성에 인한 왜곡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굳이 탁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반응 경향성에 인한 오류가 생긴다.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기 표현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만 맞으면 돼요. 이런 용어를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반응 경향성에 인한 왜곡 가능성이 있다. 반응 경향성에 인한 왜곡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반응 경향성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반응 경향성으로 인한 단점이 생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11번 갑니다. 겔라트의 의사결정 관련된 8단계 중 7단계. 7단계니까 여기 빼는 거죠. 그래서 6점짜리입니다. 목적의 의식을 수립하고 정부를 정대각 대가의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느닷없이 8단계를 다 쓰시오 하니까요. 8단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12번 갑니다. 직무 분석 방법 중 결정적 사건법, 중요 사건 기록법. 어떤 사건, 중요 사건을 보고 직무 분석을 하는 겁니다. 단점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 사건을 보고 그 행동을 보고 직무를 분석하려면 아주 그 분야에 전문적인 통찰력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직무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 중요한 결정적 사건만 보기 때문에 포괄적 정보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 또 그 정보 분석을 하는 전문가가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서술 쓸 때 잘못 쓰는 왜곡성이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외울 때 이런 용어가 서술의 왜곡성 이러면 주관적 판단을 해야 하는 왜곡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 맞게 처리합니다. 너무 글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13번 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의외로 글자를 똑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성격 고쳐야 돼요. 유연성, 융통성의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은 신뢰도, 글자를 똑같이 쓰느냐 이걸 신뢰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타당도, 이 문제에 대한 이 답이 맞냐 안 맞냐 이 타당도를 보는 겁니다. 타당도 있게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왔다리 갔다리 아름답게 비비면 됩니다. 13번 가보시죠. 생애진로사장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죠. 7점짜리 떡 먹기죠. 구조, 진로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정과장의 요약. 필기 때 징그럽게 배웠습니다. 필기 때 다 했기 때문에 실기는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누차이기지만요. 겁먹어서 그래요. 쓰는 거예요. 글자를 똑같이 외우는 그런 왜곡된 사고 때문에 겁먹어서 그래요. 실기 무지하게 쉬워요. 필기보다. 필기 때 다 한 거예요. 문제 다 나오잖아요. 필기 때. 뭘 어려워요. 실기 때 그냥 그 외운 거 조금 정리하면 되는데. 얻을 수 있는 정보. 생애지리사는 뭐라고 했습니다. 호구조사죠. 호구조사 할 때 얻을 수 있는 거. 내담자가 과거 어떤 직업을 했고 교육 수준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다.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내담자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자기 인식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내담자가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지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자기 평가에 대해서 얻을 수 있다. 뭐 거저먹기죠. 이것만 별도로 나올 때도 있고 이것만 별도로 나올 때도 있고 이것만 나올 때는 4점, 이것만 나올 때는 6점. 여기는 또 두 개 찌찌뽕 해갖고 7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14번 갑니다.
반분실에도 반으로 나누는 방법, 전후, 앞뒤로 나누는 방법, 기호, 홀수, 짝수로 나누는 방법, 짝진 임의 배치법, 통계치의 산포도를 작성해서 산포도는 산에 있는 포도가 아니라 뭐예요? 분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계치가 어느 쪽으로 얼마큼 분산되는지 산포도를 작성해서 가까이 있는 서로 비슷한 문항을 짝을 지고 임의를 배치하는 것, 짝진 임의 배치법. 근데 이게 안 이어져요. 그러면 그냥 둘이 뭉기버려요. 그냥 통계치를 작성해서 서로 짝진 문항끼리 임의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산포도를 작성해서 서로 짝진 문항끼리 임의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너무 쓰는 거에 연연할 필요 없다. 15번 갑니다. 고용 동향 이것도 뭐 계산 문제 누워서 떡 먹기죠. 임금 근로자 서비스 문제입니다. 4점짜리. 서비스. 임금 근로자는 뭐예요? 상용 근로자. 정규직이죠. 임시 근로자, 계약직이죠. 일용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자죠. 임금 근로자는 얘 더하기, 얘 끝이에요. 이게 무슨 산수예요? 수학이에요, 산수지. 그럼 그대로. 다만 여기서 조심할 거는 6111 1000명을 꼭 써줘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6113 더하기 4481 더하기 2222는 12819 1000명. 이게 더하면 11819지 1000명이 되나요? 아니죠. 이건 틀린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만 더하면 1000명이 안 되죠. 그냥 이것만 되는 거니까 오답이죠. 1000명을 꼭 써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답 나왔죠. 교수님, 여기서 근데 그럼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걸 왜 써놨어요? 허수예요. 볼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심플 라이프. 16번 나왔네요. 우리 필기 때 어마어마하게 강조했죠. 여러분, 뭐 이런 거 보면 제 강의 들은 사람들은 뭐 이거 진짜로 뭐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할렐루야. 너무 좋아라. 꽁으로 먹네. 존백 새끼 나왔구나. 존백 새끼는 과자를 처먹다가 체해서 절도했네. 이거죠. 가치사정. 존백 새끼는 과자를 처먹다가 체해서 절도했네. 존경하는 사람 기술학입니다. 사람을. 또 여기다 존경하는 사람 말하기. 백일몽 기술학이. 교수님 맞게 안 해주나요? 안 맞게 해줘요. 존경하는 사람은 기술학이. 백일몽 말하기. 과거 선택 회상하기. 자유시간 및 금전 사용하기. 그때까지 봐야 돼요. 자유시간 때 뭐하냐? 금전은 어떻게 사냐? 자유시간 및 금전 사용. 여기서 자유시간과 쪼꼬레 있으면 안 됩니다. 체크 목록에서 가치 순위를 순위 매기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존백 화자치를 꽁으로 먹거더라고요. 17번 갑니다. 산업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세 가지. 산업이니까 뭐 1차 산업도 있고 2차 산업도 있고 3차 산업도 있잖아요. 1차 산업 뭐예요? 농업, 어업수산업. 2차 산업은 항공업, 3차 산업은 서비스업. 각자 임금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산업 간 노동 생산성 차이에 따라서 1차 산업이냐, 2차 산업이냐, 3차 산업에 대한 생산성 차이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또 노동조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또 산업별 집중도 차이, 그래서 독과점 행사에 따라서 또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또 산업별 지역에 뭐 이런 게 생각 안 나면요, 글짓기 하면 돼요. 그냥 타당도 있게. 산업별 지역에 의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지역도 도시냐, 뭐 농촌이냐, 뭐 지방이냐, 여기 따라서도 임금이 발달될 수 있겠죠. 저기 임금이 격차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요, 그냥 타당도 있게 산업별 뭐 지역 분포도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타당도 있게 글짓기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18번 갑니다. 진로 시간 전망. 미래 시간 전망. 코틀이죠. 코틀의 원형 이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틀의 원형 이론을 외우는데 이걸 못 썼다. 융통성이 부족한 겁니다. 그냥 글자만 외워서 그래요. 코틀의 원형 이론 뭐예요? 세 가지죠. 세 가지. 코를 팍 틀어버려서 미래의 방향을, 미래 의식 고취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소도 코를 틀어간 게 뭐예요? 와. 그래서
쟁기 잘 가려고 코를 확 틀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틀, 목표를 잘 가게 위해서 코를 틀었다. 코틀, 콧구멍 3개. 첫째는 뭐예요? 변별성, 방향성, 통합성, 변별성.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변별성. 미래의 방향을 현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방향성. 어떻게 끌어들여요? 미래의 방향을 낙관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낙관성이죠. 그래서 통합성은 뭐예요? 현재 행동과 미래를 결과를 연계시키는 거예요. 이게 통합성이에요. 통합성.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긍정적 희망, 이건 방향성이고요. 미래의 방향, 또 미래가 실제처럼 느끼는 거, 이건 변별성이고요. 그 3가지만 쓰니까 이 중에서 그냥 골라 잡아서 3개 쓰면 되는데요. 이거는 5개 쓰시오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5개 풀어 쓰시면 점수 먹고 들어갑니다. 자, 합격을 안 할 수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말이죠. 다 이해되거든요. 쉽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합격을 못 하는 게 더 어렵다. 반대로 말하면 합격은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다. 아주 쉽습니다. 직공모와 함께 여러분 실기가 더 쉽다.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